빅데이터에서 진행하는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태블로 실기시험 대비 웨비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메일 드렸던 것처럼 웨비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조금 이제 경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좀 크게 강조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작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전에 질문 받았는데 여러분들 다 니즈가 다르다 보니 궁금하신 사항들은 꼭 질문 주시고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태블을 쓴 지는 거의 만 9년 지났고요. 그리고 태블 관련된 책 2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 자격증만 제가 10번 넘게 이제 응시하고 취득했기 때문에 일단은 태블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블로 공인 인증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블로 관점 또는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는 이 자격증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를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유 자격은 지금 보시면 태블로 관련된 건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셀스포스 AI 관련된 건 2개가 있는데 지금 태블로 자격증도 아마 조금 조만간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여름쯤에 바뀔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별도로 또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그때 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양한 기업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태블로를 시험 기준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고민해 보시면 요즘은 점점 이제 AI 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태블로를 기존에 썼던 그냥 단순한 시각화 방식이 아니라 이런 AI와 접목해서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도 나중에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서적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기존에 출시했던 2권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 실기시험 대비해서 책이 나올 예정인데, 네, 제가 여러 가지 사정상, 네, 이번 시험 전엔 아마 출간 안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기간 열심히 해서 하반기에, 네, 시험 전에는 꼭 반드시 출간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에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재생 목록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는 작년에 지금 시험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 영상을 올려뒀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그 이번에 쳤던 필기 시험에 대한 네, 해설 영상을 한 개 올려놨습니다. 나머지 영상도 아직 편집을 끝내지 않아서 네, 그 부분도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실기 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이 작년에 처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미 합격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니까 필기는 어느 정도 다 참여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에다가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렵다는 게 95%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개인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쉽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쉽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어렵다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블로가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다 보니까 어렵게 느낀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저처럼 이미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 시험이 좀 어렵다고 느끼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시험 출제자들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생소하게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4월에 필기 치신 분들 이제 문제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이 3개의 세션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게 그 개인정보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쪽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데이터 데이터 포인터라고 표시를 하죠. 포인터. 근데 사실 태블로 관점에서는 데이터 포인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실 마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태블로를 기존에 많이 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소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시험을 읽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이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이거를 뭐 하나씩 뜯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주관하시는 것도 그렇고 출제자 분들도 취직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중에서는 또 사전에 질문 주시는 것 중에 과연 이 자격증 따서 그럼 어디에 활용할 거냐?
실제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든 아니면 이직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현업에서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 지난번 시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 제가 썼던 것처럼 저는 태블로 관점에서 어쨌든 많이 써보고 그다음에 시험도 많이 쳐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떨어졌거든요. 제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도대체 저 인간은 뭘 했길래 저렇게 떨어지냐. 사실 저는 태블로 시험은 많이 합격을 했지만 이렇게 떨어진 것도 좀 당황스럽고 점수도 좀 그랬거든요. 실제로 끝에는 다 풀지도 못했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제 준비의 부족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시험 문제를 보다 보니까 뭔가 이의 제기를 하면 합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지 않았던 거는 어차피 시험 점수가 낮다 보니 그리고 제가 다 풀지 못했으니까 차라리 다시 한번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이의 제기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업무 또는 여러분들 커리어를 위해서 이거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 따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태블로 능력 향상 따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같은 선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웨비나 그다음에 이후에 진행될 클래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필기는 대부분 쳐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필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문항수는 3개에서 5개가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는 3개가 있었고요. 이게 4개 또는 5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100점 중에 이 3개가 40점, 30점, 30점 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는 40점 또는 40점, 20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항수는 3개에서 5개다. 그리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지선다에서 답을 그냥 체크하면 됐다면 이거는 반드시 컴퓨터 환경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일일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블릿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프라인 또 시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도 가능하지만 이건 반드시 사전에 여러분들이 치고자 하는 장소에 가셔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70분인데 이게 정말 시간이 빠듯하더라고요. 특히나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유니온 과정에서 매끄럽게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시간이 많이 잡아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100점을 다 맞겠다는 목표보다는 80점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승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실기는 작년에 한 번만 있었죠. 필기는 2번 있었고 올해는 필기 2번, 실기 2번이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는 상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문제 출제 기준이 2024년부터 2026년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부분은 뭐 더 그 뒤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직은 이게 새로 나왔고 취득한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따면 여러분들한테 레어투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이걸 가지고 뭐 재치를 공부해서 하반기에 여러분들 응시하셔도 좋겠지만 이번에 기회 되실 때 빨리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4월에 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시험은 3개에서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세션은 시각화 작업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점에서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오픈해서 그 다음에 안내되어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이드는 어떻게 되냐? 별도로 파일로 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종이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가이드가 종이가 좀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C 환경에서 이 종을 두고 같이 병행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간마다 좀 넘겨봐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데이터 가공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 데이터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니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인, 그 다음에 관계 이런 설정 부분들이 여러 데이터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하게 되면 그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분할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분할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분할 기능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산식을 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스플릿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합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원본 페이지니까 그룹 기능이 아니라 문자열 기반으로 해서 별도로 계산식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의 명칭, 형태, 데이터 유형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필드의 명칭은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명을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아래 세모 옵션 눌러서 이름 바꾸기 눌러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 데이터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자를 숫자 형태 또는 숫자 형태를 문자 형태 또는 지난번처럼 문자열을 가지고 날짜로 변환하기 위해 또는 날짜 및 시간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데이트 펄스라는 함수를 쓰기도 했었죠. 지난 시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계산하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워크시트 가서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원본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하철 데이터를 이용해서 승차 인원, 하차 인원 네,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별도 필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 데이터 원본 단계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1번 치고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2번부터 치고 1번 이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1번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멘탈 관리에 조금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왜냐면 유니온 했더니 에러가 나면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뭔가 기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더니 됐는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게 막히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제일 먼저 이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 점수도 높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시는데 할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각화 결과물 이제 레이아웃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은 워커시트에서 시각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서 미리 하나씩 시트를 배치하라는 것은 없었어요. 대시보드는 대시보드대로 이미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워크시트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변수를 가지고 와서 시각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그 형태가 이미 영역에마다 잡히겠죠. 그리고 와서 나중에 이 대시보드에서 액션을 추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식을 변경한다든지 그 정도만 대시보드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시트 단계에서는 가이드대로 여러분들이 시각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서식 변경, 그 다음에 색상 변경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마다 그런 부분 점수까지 놓치지 말고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식 인터랙티브 화면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태블로가 처음에 이제 도입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냐면 이게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어쨌든 드릴다운이라든지 또는 탐색적 분석으로 연결이 된다고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기본 기능에 충실하게끔 이제 죄송해요. 책이 아니라 이제 시험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로 관점에서 좋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험과 별개적인 얘기지만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태블로 처음 접하다 보면 강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와우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 맵 차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필터 동작이라든지 또는 매개 변수 동작 네,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 외에도 집합값 변경이라든지 또는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차트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중에서도 결합된 축, 이중축 이런 형태로 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그게 있었죠. 이전 대비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를 분리 차트로 만들어서 특정한 영역 대비 어느 정도 이게
이전과 달리 많이 늘어난지 줄어드는지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차트 막대 라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트리맵 또는 파이 차트 이런 기본적인 형태도 있지만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전에 그 상공회의에서 제공한 캘린더 차트라든지 또는 워터폴 차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태블로는 이런 표 형태보다는 차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업에서 테이블 형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즉 표 형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적인 시각적인 표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 즉 표 형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값이 더 큰지 작은지 또는 이 값들을 전체 다 모았을 때 어떻게 값이 구성되는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탈을 우리가 많이 쓰죠. 총계. 그리고 퀵 테이블 계산을 통해서 순위라든지 또는 구성 비율 이런 것들 또는 비율 차이 또는 전년 대비 성장률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테이블 구성하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퀵 테이블 계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화 요소 디자인 변경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 자동화 기기, 즉 파워포인트나 엑셀과 다르게 이 태블로의 강점들은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소를 반영해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호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청중들이 쭉 따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부분 좀 더 크게 표현할지 또는 색상으로 강조할 건지 또는 밀도로 해서 이 부분이 많이 몰려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시각화 요소 디자인 쪽에서 글꼴 색상 그 다음에 테두리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한 요소긴 한데 이게 결국은 시험이다 보니까 테두리라든지 또는 격자선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이 문장들이 조금 길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꼭 점수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 활용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퀵테이블 계산, 그 다음에 필터. 필터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필터는 차원 변수로 해서 필터링 할 수 있고 또는 날짜 필터를 넣어서 특정 기간을 잘라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축 설정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축 제목을 편집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만약에 매개의 변수를 사용한다면 매개의 변수의 값을 축에 반영하는 부분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이 기본적으로는 태블로가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쌓아서 올리는 구조다 보니까 축 편집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특정한 영역에만 많이 몰려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0 포함을 해제해서 축 범위를 좁혀서 이 등락이 더 잘 보이도록 구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출제 범위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80점을 목표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패 경험을 다시 되돌려보면 시험을 나중에 어떻게든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반성이에요. 네, 출제가 좀 어려웠다 이런 것 말고 네, 개인적인 반성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은 좀 더 가볍게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한테 뭔가 90점이든 80점이든 70점이든 상관없죠. 그냥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80점을 목표로 하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필기 대비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태블로 자격증보다는 좀 싼 거니까 뭐 여전히 여러분들 아직은 취업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차로 보면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인기 있는 곳은 네, 바로 그날 다 마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빠르게 네,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 홈페이지 가보면 나중에 6월 5일날 되면 여기 현재 접수 가능 시험이 뜰 거예요. 네, 요 부분만 이제 작년 걸 가지고 왔고
요 뒤에 거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정기로 되어 있을 건데 나중에는 네, 커말처럼 상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1차 시험을 복귀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기능들이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별로 좀 나눠 봤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모델링 또는 작업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유니온이 있었고요.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와일드카드 유니온도 나올 수가 있겠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유니온했다면 이번에는 특정한 패턴을 찾아서 와일드카드 유니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왼쪽 조인 나왔었어요. 뭐 올해는 이너 조인, 안쪽 조인이나 또는 오른쪽 조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벗이 있었죠. 피벗은 와이드하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로우 시킨 다음에 톨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변형하는 과정에 피벗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간소화 처리를 하거나 또는 정렬한다든지 또는 시각화의 요소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같은 것도 여러분들 탭을 좀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태블릿 작동 순서가 있죠. 그래서 Order of Operation이란 게 있고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도 컨텍스트 필터가 있었습니다. 같은 필터라도 더 상위 레벨로 이 필터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컨텍스트 필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탑앤 필터가 있겠죠. 탑앤 필터는 우리가 상수값으로 필터를 넣을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매개 변수와 연동을 해서 이 탑N에 들어가는 숫자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필드, 측정값 기준으로 내린 차순도 가능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든 필드를 수동으로도 정렬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색상 범례는 특정한 색상을 변경하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제목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또는 굵게 하는데 이 부분은 통합 문서에 있는 폰트를 전체 일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는 워크시트 내 특정한 부분만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대시보드의 제목만 별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굵게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 문서 서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괄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즉 폰트를 특정한 폰트로 바꾸라고 가이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크게 있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식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때 나왔던 함수 리스트예요. 날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데이트 parse, 데이트 trunk, 데이트 add 이런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데이트 diff와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함수 쪽은 말씀드리겠지만 날짜 관련된 함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시험에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현업에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케이스 함수 case when, then, else, and 그리고 in 함수를 써서 특정한 영역을 묶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f 또는 if null, 그 다음에 if 이런 함수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eft, split 이런 것들은 특정한 영역을 잘라서 뽑아낼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위를 뽑아낼 때 rank, unique, rank modify 어쨌든 랭크 관련되어 있는 함수 4개 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시험 치고 조금 이제 감정이 조금 네, 이렇게 있었던 거는 사실 사인 함수 때문이었어요. 사인 함수. 왜냐하면 제가 강의할 때 물론 제 방식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로 공인 인증 강사인데 그 컨텐츠 안에도 사인 함수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사인 함수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 첫 번째 시험을 좀 더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사인 함수 외에도 다르게 쓸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리맵인가? 그때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다른 함수를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사실 패스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다 참고해서 준비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네, 과감하게 3점은
포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필터 동작과 매개 변수 동작은 필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크시트에서 가능하지만 요 내용들은 이제 대시보드에서 필터 액션을 이제 적용하겠죠. 네, 요 부분은 제가 잠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 어쨌든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값을 물고 있다가 이제 리프레시를 하다 보니까 특정 연도 또는 월과 비교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필터는 딱 그 값만 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쓸 때 매개의 변수를 적용해서 눌러서 전체 값과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개의 변수 동작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기본 차트 형태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태블릿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막대, 그 다음에 트리맵, 그 다음에 파이 차트, 그 다음에 간트 차트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마크랑 조합을 해서 분리 차트,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차트 네,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태가 트리맵에서 마크만 텍스트로 변경하면 되니까 네, 그 부분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터폴 차트라든지 그 다음에 캘린더 차트 네, 이런 것도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달라지는 거는 첫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 시험이 먼저 있고 끝나고 나서 그 시험장에 파워 BI 시험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바뀌어서 총 4번 있습니다. 파워 BI 먼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70분 지난 다음에 시간 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로 시험이 있고 또 끝나면 시간 텀이 좀 있은 다음에 오후에 파워 BI 그 다음에 또 태블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파워 BI 태블로 그 다음에 오후에 파워 BI 태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로만 보자면 지금과 같이 오전 11시 때 그 다음에 오후 한 4시쯤 네, 이렇게 2번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고민하시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그날 오후에 뭔가 약속을 잡겠다. 그러면 오전에 시험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오전에 시험을 쳐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니까 좀 촉박한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태블릿 자격증을 칠 때는 주로 언제 치냐면 좀 여유 있게 일어나서 한 1시 정도의 시험을 주로 치거든요. 그래서 좀 푹 잔 다음에 간단하게 브런치 먹고 시험 치는. 네, 저는 이게 맞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함수의 범위가 많이 넓어졌어요. 요 부분이 좀 생겼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겁먹으실 필요 없다. 그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출제위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고 근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에 작년 출제 기준으로 함수를 먼저 보세요. 그게 사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출제위원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노란색 부분을 새로 추가를 했냐?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출발점이 사실은 데이트 함수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데이트라는 함수가 출제 기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를 날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데이트 parse라는 함수를 썼는데 거기에는 데이터의 시간과 그 다음에 분초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데이트로 바꿔야 되는데 출제 기준에 데이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날짜 및 시간으로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함수를 뭐냐면 태블로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함수의 거의 95%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출제위원분들이 낼 때 아예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 추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서 현업에서 자주 쓰는 것들 또는 주로 쓰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ASCII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통계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쓰진 않아요. 특히나 헥스, 빈 이런 것들은 약간 지도 형태로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공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컬렉트 함수라든지 사실 저도 컬렉트는 한 번밖에 안 써봤거든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공간 함수는 아마 시험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도가 지난번 시험에 안 나왔죠. 아마 이번 시험에도 지도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가 태블로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이게 뿌려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한 강의장에서 와이파이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 함수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우측 맨 끝에 있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타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용어를 바꾸자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gular expression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의할 때 쓰긴 하지만 사실 요거는 난이도를 만약에 높인다면 이 부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반드시 나올 것 같은 거는 사실 여기 있는 LOD식이에요. LOD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물론 이거를 잘 쓴다든지 또는 이거를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여러 가지 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LOD식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 픽스드는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함수는 되게 많으셨다. 근데 함수를 이제 이렇게 범위를 넓힌 이유는 어쨌든 나중에라도 어떤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거기에 뭔가 좀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함수를 많이 추가를 한 것 같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데이트 함수, 그 다음에 LOD식, 그 다음에 기타에 있는 정규 표현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ISO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나올 확률이 떨어질 것 같다. 자세한 건 나중에 클래스 있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6월에 진행하는 실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설문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옵션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오프라인 기준으로 제가 평일 낮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을 안 하셔가지고 크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2분 정도만 모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히든 트랙 같은 경우에는 1차부터 3차까지 다 구매하신 분들은 따로 제가 네, 시험 치기 전에 쪽집게로 한번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각화랑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모델링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함수와 대시보드인데 함수 위주로 아마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풀고 그 다음에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거를 뭐 4시간이든 아니면 작년처럼 4시간 2번 해서는 많은 부분이 커버 안 될 것 같아서 3번 하고 그 다음에 맥스로 한 번 더 추가하는 걸로 네,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선거 있고 6월 6일이 또 휴일이다 보니까 좀 앞뒤로 사실 강의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죠. 근데 저는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안 올라갈 거니까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나중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구매하는 것보다는 전체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히든 트랙까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를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유니온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험에 친 태블로 데스크탑 퍼블릭 에디션이에요. 무료 버전이고 그 다음에 엑셀 눌러서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 데이터에는 테이블이 왼쪽에 보시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드 있는 것처럼 유니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씩 유니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강원과 경기가 합쳐졌는데 이걸 전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역을 잡고 넣어주면 지금과 같이 바로 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멈춘 다음에 지금 업데이트 누르시면 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6개 필드와 2021개 행 최근에 제가 데이터 가지고 왔는데 한 2000개 지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전국 매장으로 바꾸라. 그래서 물리적 테이블의 이름을 전국 매장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 바뀌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3점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왔다고 1점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 여기가 10점인데 얘가 지금 3점, 4점, 그 다음에 3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3점, 3점, 4점으로. 근데 이게 3점인데 요거 하나 했다고 1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하셔야지만 3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와 테이블 이름은 숨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숨기기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에서 시도 필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자 지정 분할을 하라고 한 게 아니죠. 자, 여기에는 계산식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에 여기에 시도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함수가 spl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plit을 이용을 해서 구분 기호는 블랭크 넣고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즉 블랭크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도까지 만들어 봤죠. 자, 그리고 와서 데이터 원본의 이름 바꾸고 데이터 추가하라. 네,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방금 만든 시도에서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값과 이 값은 동일한 값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라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얘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워크시트에 가서 그룹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원본 단계에서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필드 생성을 해볼게요. 여기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선택하고 이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전부 다 블랭크가 없습니다. 필드명에. 그래서 일부러 언더바 1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이드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쓰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if와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냥 if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뒤에 자세하게 then, else, if, else, and 이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시도에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강원도,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늘린 다음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쓰셔야 돼요. 강원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여기에는 if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 else if를 먼저 쓰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전라북도와 그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lse 그 외에 나머지는 원래대로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죠. 시도 필드로. 그리고 끝에 end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보면 시도는 이제 시도 1로 바뀌면서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걸로 바뀐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원본의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스타벅스 매장으로 바꾸시면 네, 끝나는 겁니다. 네, 제가 빠르게 좀 간단한 걸로 해봤는데 이렇게 가이드대로 하나씩 쭉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부터는 또 어떻게 되냐? 전혀 다른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제가 어려운 건 빼고 그냥 단순 요소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 형태가 대시보드에 표현되도록 여기에 있는 것처럼 1번부터 쭉 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하나씩 만드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보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대시보드가 이렇게 돼야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시각화하면 여기에 다 하나씩 나오겠죠. 그리고 와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액션을 추가하라든지 또는 글꼴을 변경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 2-1, 그 다음에 문제 2-2, 그 다음에 문제 2-3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 2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북 안에. 자,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하면 되겠죠.
아이고,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나요?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자, 여기는 원래는 이제 시간 되면 제가 관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결제 내역을 해서, 자, 연결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구매일자를 넣고, 그 다음에 수량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테이블은 여기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연도를 바꾸라고 되어 있죠. 두 자리. 그래서 여기 아래 셈 옵션에 서식에서 요 날짜를 두 자리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 부분이 많이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을 편집을 해볼게요.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사용자 지정 다중에 흰색과 검은색인데 여기에는 색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고 흰색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요 코드를 그대로 넣어 주셔야 돼요. 채속값 부분은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셔야 돼요. 하나씩 넣어서. 자, 근데 색상 코드를 넣을 때는 소문자와 대문자 상관없어요. 아마 시험에는 여기 아마 대문자로 나올 건데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면 그냥 소문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값이 작은 곳은 이렇게, 값이 큰 곳은 검은색이 되겠죠. 여기는 제가 따로 가이드 주지 않았지만 전체 보기, 그 다음에 레이블 가운데 맞춤 이런 것까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서식을 추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서식에서 이 테두리 부분을 패널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패널 부분, 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반드시 패널 테두리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구 설명에 전년비 같은 경우에는 얘를 퀵 테이블 계산해서 비율 차이 만들고 얘는 도구 설명에 넣고 수량을 다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마우스 오버했을 때 전년 대비 수량의 비중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구 설명을 이렇게 만들려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구 설명을 눌러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네,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라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만드시면 돼요. 구매일자를 월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데 수량을 넣고 그래서 카테고리를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매년 여기 여름에 이 수량이 떨어지는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격자선을 없애겠다면 서식에서 라인 서식 중에 이런 격자선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최소값과 최대값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량을 레이블에 넣고 여기 전체 나오는데 각각의 라인별 최소값과 최대값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요게 표준어가 되겠죠. 최소값과 최대값. 근데 제가 그렇게 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태블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최소 최대. 그래서 따로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소 최대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라인별로 설정을 하시면 라인별로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블 표시한 다음에 레이블의 범위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 변경. 여기 밑에 보시면 월 같은 경우에도 서식에서 날짜 같은 경우에는 선행 0 포함 숫자. 그러면 전부 다 두 자리 바꿔주는 거. 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리맵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트리맵. 그래서 수량과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 그 다음에 트리맵은 표현 방식이겠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상은 어떤 걸 바꾸라고 되어 있었냐면 여기에 있는 녹색, 금색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넣고 여기에는 퀵 테이블 계산을 활용해서 순위와 구성 비율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퀵 테이블 계산의 순위.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전부 다 1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태블로가 요거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테이블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테이블 계산 편집에서 특정 차원을 서브 카테고리 지정해 주시면 서브 카테고리별로 합계 수량이 돼서 순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순위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퀵 테이블 계산의 구성 비율. 그 다음에 순서를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거 역시 도구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편집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에서 좀 빠르게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하나 한다고 부분 점수 주지 않는다. 다 하셔야지만 점수를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탭으로 자주 쓰시면서 익혀 두셔야만 여러분들이 제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클래스 할 때는 크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전부 다 슬랙에 초대해 드려서 별도로 가이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미션 같은 것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마다 좀 퀴즈도 드리고 꿀팁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슬랙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있을 때마다 줌으로 해서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슬랙과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강의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슬랙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작 일주일 전, 그러니까 6월에 우리가 저희 클래스 시작을 하죠. 그 일주일 전에 미리 초대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이런 라이브 하는 경우에는 따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녹화했던 내용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참여하셔서 질문 많이 하시고요. 만약에 다른 일 때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본을 올려둘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프라인 장소는 저희 회사가 지금 작년 말에 이전을 해서 삼성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1번 출구에서 가까우니까 나중에 주말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공회의소 이제 출제 페이지에 가보면 출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지도 부분이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지도가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간 함수도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퍼블릭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미 탭을 쓰고 계신 분들은 유료 버전이에요. 프로페셔널 버전이고 이 퍼블릭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료다 보니까 반드시 추출밖에 안 돼요. 라이브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연결해 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결할 수 있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구글 시트 정도만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는 가급적이면 이 퍼블릭 에디션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무료다 보니까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기능이 라이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퍼블릭 에디션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시험 치고 있는 버전은 올해 버전이 아니라 2024.3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버전을 설치하셔서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후기들이 뭐 인터넷에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새로운 함수 중에 데이트와 그 다음에 픽스드 LOD 비롯해서 세부 수준식,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 그런 것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클래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Q&A 시간인데 여러분들 사실 질문을 안 하실까봐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사전에 이 웨비나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요 내용으로 먼저 하고 여러분들 남겨주신 질문을 소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방향성으로 실기 공부하면 좋을지.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면 딱 6주가 남았어요. 이제 내일 기준으로 보면 딱 6주가 남는데 첫 3주는 여러분들이 퍼블릭 에디션을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뭔가 구성 비율 이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바로 퀵 테이블 계산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계산식을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막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에 여러분들이 먼저 친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3주 같은 경우에는 저를 통해서 클래스 듣고 관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나중에 클래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